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총알을 넣고 표적과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높이차까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확신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맞았을까요? 빗나갑니다. 문제는 표적이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통계를 통한 예측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정작 그 대상 또한 수시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번번 실패하는 원인이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이는 행동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상대는 끊임없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제에 이어서 백발백중 명사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명사수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21세기 예언자, 슈퍼스타, 예측의 천재인 네이트 실버가 저술한 신화 소음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이트 실버가 처음에 그 통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페코타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의 승부 예측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정확하게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인가를 전망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2006년도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이루수였던 더스틴 페드로이라는 선수를 이 페코타 시스템을 통해서 네이트 실버는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페드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신. 이제 실제로 그 다른 야구 선수들에 비해서 177cm인데 단신이고 올챙이 배에 머리숱도 적고 이렇게 막 야구 선수 같지 않은 외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뭐 이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선수인데 최고의 선수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스윙 자세도 별로고 뭐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는 선수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선수가 2007년도 5월 12일에 이제 타율이 2할 4푼 7리에 그쳤고 홈런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15경기에서 무려 4할 7푼 1리 타율을 기록하고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월에 두 번째 레드삭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11월에는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을 받고 24살의 나이에 아메리칸 리그 MVP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는데 일명 그걸 맞춘 거죠, 미리. 그거는 어떻게 통계가 아니고 무슨.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맞췄는지를 보면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이지 정리도 있겠지만 실력과 운을
구분한 거예요. 일명 이제 야구선수 노화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데, 예.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이나 직감이나 판단력이나 그리고 또 육체적인 능력도 좀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량이 20대 말에 정점을 찍고 30대 중반이 되면 하락세가 두드러진대요. 근데 이제 그건 선수마다, 그 운동선수마다 정점이 틀리거든요.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야구선수는 기량이 그렇게 20대 말에 정점이다. 그리고 뭐 이제 투수 승패 기록을 예측할 때 지난 시즌 승패 수보다는 삼진을 몇 개 잡았는지, 볼넷 수는 몇 개였는지, 이런 게 더 기준에 유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승패수를 해서 얘가 몇 승을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 삼진은 몇 개고, 볼넷은 몇 개고 해서 그렇게 자세히 해서 이 페드로야라는 사람을 발굴해낸 거죠. 미리 예측을 해낸 거죠. 참, 그 예측을 발표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발표를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페코타 자기가 했을 때 통계 시스템상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가능성 있는 선수로 보고 인터뷰까지 하러 가요. 아무 별 볼 일 없을 때, 네이트 실버가. 또 야구도 너무 좋아했으니까 이거 먼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 확률에는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인성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감독이 어느 날 뭐 경기 전날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언론에 뭐 이제 할 때 프레스 할 때 다음 경기는 이렇게 풀어갈 생각입니다라고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재미있는 경기인지 아니면 뭐 타선에 의존하는 경기가 될지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 인터뷰를 갔는데 그 선수가 뭐 나는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이런 지하에 그리고 지금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왜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가버렸대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그렇게 언론이 이 사람에 대해 악평을 쏟아놔도 굉장히 담담하게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성이. 이 사람은 더 된다. 더 된다. 네, 그렇죠. 뭐 하나하나 귀 막 얇아갖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내가 또 의기소침해진다거나 막 날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덤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연습도 굉장히 훌륭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전날 그 경기장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경기하는지 아니면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같은 동료들끼리의 협력 관계를 보면 되잖아요. 1루수니까 뭐 3루수가 던진 거를 다시 2루가 받아서 2루수가 1루에 던지고 이런 연습을 하는데 계속 에러가 난다든지 뭐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그런 팀워크가 없구나. 뭐 이런 거를 보면 그 다음날 이제 경기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통계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는 거죠. 정말 숫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이 그렇게 개미처럼 거지. 모든 자료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일상생활에 좀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뭐 현실성은 좀 없는 얘기지만 저도 어느 땅 부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십 번을 가본답니다. 땅 한 번 살려면 심지어는 해 뜨기 전에 가서 해 뜰 때 그 땅을 쳐다보기도 하고 점심에도 가고 해 떨어질 때도 간대요. 네. 그렇게 시간대를 달리해서 정말 수십 번을 가서 보고 또 보고 그 땅에 앉아 있어 보고 멀찍이서 바라도 보고 그러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그렇게 사는데 네. 결혼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결혼할 때는 왜 운명이라고 하면서 검증을 안 하고 결혼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인생에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콩깍지가 씌워서. 아니 있겠죠. 지금 이것처럼 이 사람이 노화곡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30대지만 노화곡선은 보니까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20대의 몸을 갖고 있다라든지 정신연령이 어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말이나 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더 치밀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도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박사들 여기 책에 나오지만 도박사들은 너무나 치밀하게 미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전 추정치, 사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포카를 칠 때 어떻게 나올지 그것에 따라 변수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한다는 거죠. 엄청난 예측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의 힘을 믿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건 자기의 이제 희망사항인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사항. 네. 그게 사실 통계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좀 더, 조금 다른 농담일 수도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지갑에 남편 사진을 가지고 다니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물어봤나 봐요. 꽤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일도 잘하고, 네. 남편하고도 이렇게 가정관계도 굉장히 원만하신 모양이라고. 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지갑에 남편 사진을 딱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네. 이러더랍니다. 네. 인생의 자신감을 얻으시겠네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전 뭐 어디서 뭐 책에서 읽었나?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걸 봤는데, 네. 이 여자는 평생 이대로일 거야.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변하는 거고, 예. 이 남자는 내가 분명 결혼하면 이 사람은 변할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결혼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거예요, 그거. 빨리 인정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통계학자이자 예언가인 네이트 실버처럼 계속 나의 선입견이 잘못됐는지, 편견이 있는 건 아닌지, 예. 고슴도치의 여우에서 여우처럼 끊임없이 정보를 긁어 모아서 자기의 선입견을 고치고 사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기도 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냉정한 면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률을 믿는다고 하고 또 뭐 불확실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 뭐 베이즈 정리잖아요. 베이즈가 토마스 베이즈가 뭐 예를 들면 회의론자냐 네.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베이즈는 확률적이나 불확실한 게 있지만 신의 완벽함과 무결점을 믿은 거예요. 다만 자연이 그렇게 일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거를 깨달음을 깨우치기 힘든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 그렇겠죠. 일 뿐이지 예.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다. 아하. 근데 이제 데비에논 책에 나오지만 데비에논 철학자가 이제 데이비드 휴인데 이 휴은 회의적 관점에서 내일 해가 다시 떠오를 거라는 걸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냐? 없잖아요. 예. 확신은 못해.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랑 비슷하다. 떠오를 건지 안 떠오를 건지.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베이즈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경험상 여태까지 계속 네. 떠올랐기 때문에 네. 100%는 아니지만 진실에 근접하다고 보고 그게 이제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실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실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게 통계지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과학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예, 통계를. 철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것도. 네. 그런 거에 기반해서 네이트 실버도 끊임없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보를 긁어모으고 있는데 보통 우리 주변에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뭐 고슴도치형이거나 여우형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고슴도치형은 어떻게 보면 대범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선입견에 굉장히 물들여져 있고 편견에 여우는 신중하고 이론 하고 뭐 관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 이제 소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딱 대범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조금 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소심해 답답하죠.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디다 돈을 맡겨야 되는지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예.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여우 같은 예측가한테 맡기면 정확하다는 거죠. 대범한 고슴도치한테 맡겨봤자 엉뚱한 예측을 하는 거죠. 내 돈 들여서 샀는데 나중에 머리 긁고 그러면 진짜 난감하죠. 그렇죠. 예. 그럼 뭐 특히나 기획부동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부동산이요? 예. 아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는 게 그전에는 뭐 여담입니다만 기획부동산이 단위가 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수천 평, 뭐 만 평, 2만 평을 사서 이제 필지 분할을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잘게 잘라서 요즘은 3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살만하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네. 공동 명의로 등기를 올리고. 근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 네.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개발 계획도도 보여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 해당 관청에 가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 땅을 사요. 네. 큰일 납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존하게 되죠.
믿으면 안 돼요. 예. 대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대전제. 뭐 네이트 실버는 이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이 좋은 걸 왜 나한테? 하필 나한테. 네. 아니 좋으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네. 이 생각 한 번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켜갈 수 있어요. 위험을. 잠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네. 네, 스스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문가를 선별할 수 있는 선구안을 가지고. 예,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 네. 돈 된다니까. 네. 대부분이 문제는 돈이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뭐 아까 결혼 말씀도 하셨지만 그걸 좀 이렇게 배제시켜 놓고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통계나 이런 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돈, 투자. 이게 돈이 될 것이다. 이게 맞을 것이다. 날씨도 돈이 돼서 네. 예, 그 기상보험도 있고 뭐 그걸로 또 이렇게 돈하고 그렇죠. 연결해서도 네. 많이 하니까 네. 모든 게 돈인 세상인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야구 뭐 자기가 맞출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이제 이 네이트 실버는 여러 그 전 지구적인 글로벌적인 문제에도 또 천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에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9.11 테러 이전에 이 사건을 암시한 신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을까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상상력 부족이었다는 상상력 거죠. 부족이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아니 왜 테러가 일어날 걸 몰랐지? 라고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대미국을 누가 네. 감히 본토를. 맨하탄에 네 그렇겠죠. 그게 문제예요.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야 이거 분명히 전조가 있었다라고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모를 수밖에 없는. 뭔가 다가온다고 느끼곤 있는데 차마 그거를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거죠. 예. 이건 뭐 그 여기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테러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제 위기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곳으로 그렇게 몰려갔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거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빈약한 지표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오를 거다라는 이상한 희망상, 자산 가치가 오를 거야. 네. 이런 희망상 그리고 뭐 신용평가사들이 MBS라는 그런 주택 담보 대출이죠. 예. 그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AAA 등급을 주거든요. 최고 등급.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최고 등급을 줬으니 예.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구매하겠죠. 예, 사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이런 은행들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택위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그 인식 부족이 있었고 예를 들면 1달러로 50달러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높은 위험 수준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새 집에 기꺼이 막 이제 투자를 한 거죠. AAA 등급이니까. 하하. A 트리플 등급이니까요. 한국도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네. 인구는 많은데 땅이 좁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불패신하다. 네. 하지만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위험 신호가 있음에도 왜 모를까요? 눈을 감고.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안전할 거야. 다 같이 안전할 거야. 다 같이 위험해지는 거죠. 저는 집 사서 10년 만에 팔았는데 본전했어요. 네. 본전은 하셨네요, 그래도. 그동안 융자 이자 갚은 건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건 조금만 알 수 있어도 예. 그렇게 그 손해를 보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금융위기는 경제 주체들이 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잘못 판단하면서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지표를 믿고 따라가면서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트 실버 같은 사람이 이제 예측을 해주겠죠. 자기네들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거기에 휘둘려서 우리는 당하지 않을까요? 미국 경제니까. 예. 네. 더 얻어맞는 일이 생길 것도 같아요.
네, 한국에도 좀 이런 예측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통계는 많이 적어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걸 봐선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무슨 그 대출 한도 뭐 좀 넓혀주고 이런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4대강 해서 뭐 돈이 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강바닥 파는 거 사람이 팝니까? 2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네. 웃기는 얘기인데. 좀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이 네이트 실버는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야구 얘기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야구 윈터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겨울에 네. 이제 겨울 미팅인데, 예. 이게 이제 구단 관계자하고 에이전트가 만나서 선수 트레이드 뭐 이런 거 결정하고 FA 선수 계약 문제를 논의하는 해마다 12월에 열리는 자리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분위기였대요. 한쪽에서는 조크라는 뭐 유머 이런 조크 부류가 있고 한쪽엔 다른 한쪽은 너드라는 부류가 있는데 조크는 이제 운동선수 출신의 스카우터들인 거예요. 스카우터들이 막 이쪽에서 막 맥주바에서 막 하고 잡담하다가 딱 호텔방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트레이드할 건지 뭐 계약할 건지 이렇게 하는 잘생기고 운동선수 출신의 스카우터들, 50대, 40대 이런 분들. 경험으로 짜여진. 그리고 너드들, 이 사람들은 20, 30대 어린 친구들인데 노트북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통계 자료 막 이런 걸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이제 통계를 낸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그 조크한테 그 일자리 물색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자기가 봤을 때 두 부류 사이에 소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면서 상대를 거만하다, 폐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각자 스카우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으로 또 여태까지 이 사람은 이 선수를 봤을 때 느껴왔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또 너드들은 통계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네이트 실버 말은 둘 다 옳다는 거예요. 둘 다 총합을 해야지. 합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죠. 통계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카우터들도 굉장히 뛰어난 감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수의 가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 뭐 고통스러운 일을 최근에 겪었는지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스카우터랑 통계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볼넷을 얼마 했고 타자를 얼마 잡고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즌 끝날 때쯤에 해서 개인적인 어떤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면 통계적인 숫자는 좋지만 그 다음에 시즌에 엉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농구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뭐 그 FA 자유계약 선수가 되려면 처음에 구단이랑 계약을 맺을 때 어느 정도 몇 년간은 묶여 있거든요. 그렇겠죠.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직전에는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오버하는 경기를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스포츠 도박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 보면 이 경기가 실제 스코어보다 보통 평균 스코어보다 오버하는지가 맞추는 게임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은 평균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측한 평균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오버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이트 실버 이제 미리 가서 보는 거죠. 저 선수가 꼭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데 어떻게 요즘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단 감독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돈을 버는 거죠. 취미라고 부지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지런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도박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도박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수십 대에 자기 집에 엄청난 부자인데 뭐 수십 대 TV를 딱 켜놓고 거기서 전 경기를 다 동시에 보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맞추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열심히 하는 도박사도 평균 승률이 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합니다. 56% 절반 좀 넘게 이긴다. 예,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뭐 내가 100% 이런 게 아니라 40 몇 프로는 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고 56% 정도의 승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락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렇겠죠. 40%, 44%를 졌다 하더라도 6%만 먹었다고 보더라도요. 네. 이기고 지고 해서 다 털고 6%에서 10%만 먹었다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버하는 경기가 될 거라고 거의 소수의
이제 사람이 거기다 패를 던졌을 때 보통은 오버하는 거는 승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딸 수 있는 거죠. 이거 참 어디까지를 따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일단은 책을 읽는 보시면 재미라도 책을 보시면 관심 있는 분야, 예. 나는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라든지 예. 뭐 주식 얘기도 있거든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개인 애인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거시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과연 어떤 말인가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경제 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구매에 맞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 먼저 보고 관심 분야를 보다 보면 책의 매력을 느껴서 나머지를 다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책은 두껍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뭐 처음에 이렇게 제목도 이게 신호와 소음 그러면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어찌 보면 철학책에 가깝다고도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직관을 키우는 힘도 생길 것 같고요. 네, 개미처럼 긁어모으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땡기네요. 네. 뭔가 긁어모을 수 있는. 그게 꼭 돈이 아니라도 자기가 삶의 지혜를 또 세상을 보는 눈을 긁어모을 수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예. 오늘 신호와 소음, 네이트 실버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9.11위원회는 테러 예측의 실패를 상상력 부족이다. 이렇게 추론을 했다고 합니다. 알카에다에 대한 통계가 있었고 정보가 축적됐는데 무슨 상상력일까요? 이건 자료를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말합니다. 그래프 하나를 놓고도 각기 다른 예측치를 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료만으로 숫자만으로 세상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전문가들은 자기의 자료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추론, 즉 상상력까지 발휘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랍니다. 아직은 인간의 상상력이 컴퓨터보다 월등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이트 실버는 확률, 통계의 달인이라서 각종 예측이 적중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역시 숫자를 분석하면서 상황을, 흐름을 주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성공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인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할 겁니다. 심리학자와 다를 바 없는 직관을 가졌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예측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